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태별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제일 낮은 상태, 중간 상태 이렇게 해서, 자, 이 단원이 상태 변화와 에너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각의 상태별로, 즉 제일 밑에가 고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고요. 액체, 기체. 자, 이거는 모든 물질에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로 올라갈 때 에너지 흡수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올라갈 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자, 내려올 때, 자,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방출하고요. 내려올 때 방출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얘기가 결론이냐면, 올라갈 때, 자, 흡수하고, 내려올 때 방출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갈 때 흡수하고 내려올 때 방출한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되고 액체에서 기체되는 이 각각의 명칭 한번 적어보면은, 자, 고체가 액체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융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융해될 때 흡수한다. 기화될 때 흡수한다. 반대로 자, 액화될 때 방출하고, 자, 응고될 때 방출한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태 변화 용어와 그 당시에 흡수되는지 방출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먼저 1차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열곡선이라고 나옵니다. 가열곡선은 계속해서 뭘 해주는 거냐면은, 자, 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열을 공급하는 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같은 불이 켜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열을 공급해 주는 게 가열공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열은 말 그대로 열 공급이에요. 그러면 열을 공급받아 가지고 두 가지 합니다. 온도 올리거나 아니면은 상태 변하거나. 자,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요. 열을 공급해주게 되면 그 공급받은 열을 가지고 온도를 올리거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올리고 상태도 변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상태 변할 때는 온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합니다. 자, 온도도 올라가고 상태도 변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동시 불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태 변할 때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온도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온도 유지가 되는 요 경우는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입니다. 자, 온도 상승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한 군데만. 자,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때는 뭐 하고 있겠습니까? 대신 이때는 상태가 뭐 되겠어요?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멘트는, 온도가 높아지는 이 구간에서는 상태는 뭐 되는 상태? 상태는 뭐 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일정한.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은, 자, 이때 바로 뭐가 되느냐?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온도를, 자, 녹는 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 이때는 융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 녹고 있으니까 고체가 이제 액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체 하나이니까 액체가 되는 것까지. 그래서 함께 존재하는 게 특징이고, 끓는 점은 기화. 역시나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상태가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왜? 변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액체 한 방울마저 기체의 수증기가 돼버리면 드디어 기화가 끝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지되는 이유, 융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융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화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녹거나 자 날아가거나 이런 상황에서 자 이게 자 온도 올리는데 못 쓰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쓰기 때문에 온도는 유지가 되는 이 상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상태 변화에 사용된다. 자 이때 온도가 왜 일정하냐를 보면 자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유지된다 나오죠. 요거는 서술형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 바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온도 일정 한 구간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라는 점화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경우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때 자 잘 보시면은 상태가 변하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불규칙적이고 멀어지고 이런 것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상태가 변하고 있을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열이 계속 나오면은 온도가 올라가요. 자 그런데 자 열을 뺏기게 되면은 내가 가진 열이 적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온도는 내려가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점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흡수해서 결국엔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온도를 지칭하는 말로 자 여기 녹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때나 이름을 쓰는 거 아니에요. 녹는 점은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요때만 붙입니다.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요때 붙이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열은 융해열이니 기화열이니 이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융해될 때 융해열, 기화될 때 기화열이겠죠. 반대로 액화될 때는 액화열, 응고될 때는 응고열, 열자만 붙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흡수하는 열, 열자만 붙이면 되고, 내려올 때 방출하는 이 열에 열자만 붙이면, 이름에 열자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이런 말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요건 용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밑에 요거 잠깐 문제 볼게요. OX 문제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흡수할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입자들의 먹이라고 생각해요. 열 에너지는 입자, 이게 2학년 때부터 분자라고 이름이 바뀌거든요. 입자들의 자 소위 말해서 먹이다. 자 우리가 배부르면 어때요? 힘이 펄펄 나죠? 네, 그것처럼 먹이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걸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유지가 됩니다. 운동 활발 사이 거리는 활발하니까 멀어지게 되고요. 불규칙적으로 배열하게 됩니다. 자 이게 다 옳은 얘기죠. 그런데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흡수한 열에 의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물질이고요. 여기가 주입니다. 자 열이 어디로 가요? 자 지금 이렇게 열이 흡수되겠죠. 열이 자 주변에 있던 주위에 있던 열이 이렇게 물질 안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거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 주위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 내려가요. 근데 이때 물질의 온도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 물질의 온도가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은 그 열을 흡수해서 자 요거는 상태 변화를 유발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상태가 변하고요. 주위의 온도는 내려갑니다. 여기서 물질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절대 이거 안 돼요. 자, 물질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러면 안 돼요. 자, 물질의 온도는 주위의 온도와 같다고 봅니다. 자, 물질의 온도는 주위의 온도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때 물질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위 온도가 낮아지고 물질도 온도는 자체는 낮아지는 겁니다. 물질 온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질 안에서는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불규칙적으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이 상태 변화란 말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데 열이 쓰이게 됩니다. 물질 입장에서. 자, 이런 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요. 흡수한 열 가지고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적이면서 사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때 주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해서 그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물질의 온도가 그러면 올라간다 라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 보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런 보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성립 불가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온도는 무조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의 온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명심하시고요. 자, 이건 빈칸 여러분들 여기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이제 냉각 곡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가열 곡선은 요거는 열원이 있습니다. 열원. 가열 장치죠. 가열 장치. 보통 알코올 램프 같은 거. 자, 근데 냉각 곡선은 얘는 열원이 없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식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냉각 장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냉각 곡선은요. 냉각시킵니다. 그래서 냉각시키는 자, 보통 이 냉각기가 자, 따로 있습니다. 그래야 얼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각기 역할이 바로 어떤 거냐면 냉동실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빼앗아가는 특별한 장치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자, 가열 곡선은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상승. 자, 요거는 온도가 하강. 자, 온도 하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면은 아, 이건 가열 곡선이구나. 온도가 내려가고 있으면 냉각 곡선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레인지는 열원이 그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 켜는 것 자체가 가열 장치고 그게 램프니까 그게 가열 곡선이죠. 물 끓이는 거 전부 다 가열입니다. 인덕션은 인덕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로 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낮아질 때 자, 열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은 못 뺏어가요. 뺏어가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바로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상태 액화가 일어나고 액화는 기체와 액체 함께 존재하고 응고 역시나 액체와 기체 함께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여기도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온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상태 변할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가열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냉각은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온도를 공급해준 열이 아니고 흡수 빼앗아간 열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뺏길 때도 열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길 때도 온도 자 내리거나 상태 변하거나 열을 뺏길 때도 온도가 내려가거나 상태가 변하거나 둘 중 하나만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근데 여기서 어는 점은 용어가 있어요. 어는 점. 액체가 고체대로 변할 때. 근데
끓는 점에 반대되는 건 없죠. 그래서 어는 점은 녹는 점과 같은 온도예요. 어는 점 앞에 나왔던 녹는 점과 같은 온도고 끓는 점에 대해서 같은 말로 쓰는 용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끓는 점 대신에 액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끓는 점이 있으면은 그걸 기화점이라고 얘기 안 하고 끓는 점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액화되는 온도는 액화점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에너지는 액화열, 응고열, 뭐 승화열 이런 식으로 열자만 붙여주시면은 자, 비교가 되겠죠. 자, 열 에너지를 뺏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뺏긴다 그랬잖아요. 자,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그렇죠. 뺏긴다는 것은 자, 요게 방출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방출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야, 누가 여러분들한테 뭘 방출하라고 하면은 방출 잘 해요? 아, 못하죠. 안 하죠. 그죠? 방출은 될 수 있으면 얘들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은 누군가가 강제로 옆에서 빼앗아 갈 때 어쩔 수 없이 방출하는 거예요. 자, 그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열에너지 방출. 그래서 주위온도 올라간다. 여기도. 이건 이제 봐요. 물질이 있고요. 자, 주위가 있습니다. 열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 이때 주위 온도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열에 가는 쪽에 열이 이동해 가는 쪽의 온도는 자, 열이 이동해 가는 쪽에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열이 이 방향으로 가. 그럼 주위로 가니까 주위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물질은 이때 뭐가 일어나냐? 상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 상태 변화가 바로 뭐냐? 바로 입자운동이 둔해집니다. 지가 가지고 있던 걸 뺏기니까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거 상황이고요.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죠. 입자운동 둔해지고 불규칙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들 자, 명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가열곡선과 냉각곡선 이런 특징입니다. 자, 방출할 때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래 방출이라고 했지만은 자발적 방출이게요? 아니면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게요? 네, 보통 자발적으로 방출하면 잘 누가 강제로 빼앗아요. 냉각장치 같은 경우에서. 자, 그래서 오히려 열에너지 방출한다는 얘기는 빼앗기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입자운동이 둔해집니다. 자, 둔해지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배열을 하니까. 가까워지면 배열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 주위 온도는 올라갑니다. 왜? 주위에 열이 많아지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열이 많은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응? 열이 많아요. 여기가 주로 온도가 높은 고온 상태고요. 열이 적습니다. 이때 저온 상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다 적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다 많을 타자고요. 이게 적을 초자입니다. 작다가 아니고 적다. 그래서 적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가 끓어 기체가 될 때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건 끓는 점이에요. 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습니다. 이건 두 개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냉각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자, 이거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써라. 그럼 이거는 소수형으로, 근데 주로 가열할 때 많이 나오는데, 냉각하든 어쨌든 간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온도의 그 상태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열에너지 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거의 예로서 이거는 뭐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특별히 프린트문이나 이런 데 나왔던 거 토대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융해열 흡수합니다. 대표되는 것이 융해열
흡수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거 바로 얼음 조각 옆에서 시원하고, 자 얼음 조각,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자 얼음 조각,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전부 다 자 호수의 얼음, 전부 다 얼음이 나와요. 그래서 시원하게 됩니다. 여기 시원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시원함을 느낀다는 말은 열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열을 빼앗기니까 놈이 열을 뭐 하겠어요? 흡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때 놈이 뭐냐, 뭐 얼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열을 흡수하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 상태가 변하면서 시원함을 느낀다 하면 항상 기억하세요. 시원함을 느낀다, 열을 빼앗아 간다. 아 자가 열을 흡수하는구나. 여기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하는 놈이겠죠. 상태 변하는 그 물질이 놈이겠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 갑니다. 자 우리가 융열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화열 흡수인데요. 자 바닥에 여름 더울 때 물 뿌리면 시원함을 느낍니다. 더울 때 땀 흘려서 시원하게 느낍니다. 젖은 수건 감싸면 시원해집니다. 물 받고 수영하다 물 받고 나오면 추워집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물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얼음이 녹을 때, 요건 전부 다 얼음이 녹을 때 자 열 흡수하는 거고요. 여기는 전부 다 보면 보세요. 자 물의 적셔, 수건의 물 적셔, 자 폭포 근처 전부 다 이거는 자 물이 기화될 때, 증발할 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증발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기화라는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증발이 있고요, 증발이 있고, 자 끓음이 있습니다. 증발과 끓음이 있어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 평상시에 기화는 기화인데 평소에 일어나면 증발이에요. 끓는 거는 자 요거는 높은 온도 끓는 점이죠.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기화는 끓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기화입니다. 기화인데 상태가 변하는 건데 이 경우들은 전부 다 그냥 일상 물 100도에서 지금 증발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물 100도에서 기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기화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이 증발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학교 가서 쌤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요. 증발이라는 말을 써도 되느냐, 이 얘기가 만약에 배워진다면은 그때 증발이라고 해도 되느냐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원래 공식적으로 자 기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원래는 증발이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1학년이라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얘기가 나중에 고등학교 화학에서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때는 증발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라든가 이거는 승화될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여기 드라이아이스 흰 연기가 발생하고 나있거든요. 흰 연기. 이 흰 연기는요. 자 공연에서 드라이아이스 요거 이용해서 흰 연기를 발생시킨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칫 흰 연기가 뭐로 착각하면 안 돼요? 흰 연기가 이산화탄소가 아닙니다. 드라이아이스 주성분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 흰 연기 만드는 흰 연기는 요거는 액체 상태의 작은 물방울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기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드라이아이스 이거는 작은 물방울이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응고열. 자, 요거는
자 얼면서 자 열을 방출해요. 그래 이거는 따뜻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겨울철에 과일 여는 걸 방지해서 물그릇을 넣어야 된다. 물그릇. 자 그럼 물이 얼면서 이제 거기서 열이 방출돼가 훈훈해집니다. 나무 주위에 물 뿌립니다. 겨울에. 겨울에 그럼 뿌리가 얼 것 같죠? 아닙니다. 물이 얼면서 그 열이 나무에 보온해줍니다. 이글루 같은 얼음집 내부에 물 뿌려서 자 얼리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호수가 얼면 주위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눈 내리는 날 추워요? 따뜻해요? 추워요. 아니죠. 눈 내리는 날 푸근합니다. 평소보다는 온도가 살짝 올라가요. 왜? 물이 얼면서. 자, 그래서 열을 역시나 방출해줍니다. 자, 액체 파라핀. 이거 굳으면서 열을 방출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액체 파라핀이 뜨겁다가 아니고요. 얘가 굳으면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도 자, 전부 다 이게 다 열을 내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습기 때문에 자, 습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게 물방울 되면서 습기로 후덥지근하게 나오는 거. 비가 오기 전에 비 오는 날 후덥후덥하죠. 이제 좀 있으면 장마 오잖아요, 그죠? 네, 후덥후덥한 거. 그 다음 스팀 난방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눈 내릴 때 여기 나오네요. 자, 눈 내리는 날 포근한 거는 수증기에서 이제 이 고체 되는 과정. 그래서 눈 내릴 때 뭐 이런 것들 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는데요. 자, 에어컨하고 난방기, 요거, 에어컨은요. 자, 요거는, 요 그림상에 보시면은, 냉매, 이건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냉매 기화가 중요합니다. 냉매 기화. 자, 그 다음에 실외기는, 자, 이거 냉매가 액화 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혹시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기능 같이 되는 거 혹시 있어요? 학교는 있죠? 그거는 이걸 반대로 돌려요. 여름철에는 실내기가 자, 이 안에 있는 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이 돼버리면 온기를 바로 실외기로 나가는 이거를 안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어쨌든 액체 냉매 기화하면은 흡수해서 찬바람이 나오고요. 자, 기체 냉매 액화하면은 방출해서 더운 바람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난방기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요. 보일러에 물이 자 막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집에 보일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 기화해서 기화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수증기가 액화하면서 액화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는 이 기능을 이렇게 되진 않아요. 온수가 그냥 돌아다닙니다. 따뜻한 물이 돌아다니는데, 자, 보일러를, 자, 기화열을 흡수하고, 자, 그 다음에 방열기에서 액화열 방출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참고로 여러분들 교과서상에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보일러는, 보일러가 물 데프죠? 물 끓이는 게 아니고 데펴요.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도는 거예요. 바닥 난방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방열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온수 난방이 그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온수 난방이 그거예요. 따뜻한 물이 바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방열기가 라디에이터예요? 맞아요. 그거 안 해요? 이게 라지에이터. 라지에이터 본 적 있어요? 네. 이거 초등학교 화장실에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게 맞아요. 라지에이터야. 이 라지에이터 꼬불꼬불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회색 그런 거잖아. 예, 이런 식으로 뭐 쭉 해가 생겼는 여기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스팀이 들어가요. 이거는 스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지에이터가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기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있잖아. 자, 약간 요겁니다. 회색 자, 냉장고도 있는데 뭐 증발기, 응축기 이렇게 있습니다. 증발하기. 자, 여기서 증발할 때 항상 기화하면은 흡수해서 차가워집니다. 응축은 반드시 증발했으면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액화하면서 방출하게 되고 열을 방출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앞에가 차가우면 뒤에는 뜨겁습니다. 에어컨 좀 이따가 이제 찬바람 나오게 되면은 저 밑에 실외기는 뜨신 바람이 나가요. 여기서 뜨신 바람 나오면 바깥쪽에 찬바람이 나갑니다. 네, 그렇게 원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다 흡수 방출 외우셔야 돼요. 네.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아이고.
다 외우시고 하셔야 돼요. 빈칸 채우기도 여러분들 몫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할 일이 좀 많아요. 좀 외우는 게 많습니다. 이거 지가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2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요. 자, 이거 요 옆에다 적을게요. 자, 수평 구간이 세 군데입니다. 그럼 고체, 액체, 기체가 확실해요. 그런데 수평 구간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수평 구간이 두 군데면은 두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이 무슨 상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에 무슨 상태에서 시작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수평구간 3개면은 그냥 차례대로 고체, 액체, 기체 쓰시면 되는데 두 군데는 처음에 뭐지? 확인하셔야 돼요. 적어두세요. 자, 왜냐면은 자, 이 문제는 수평구간이 몇 개 나왔습니까? 두 군데 나왔죠? 맞죠? 두 군데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을 고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고체를 가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고체인 거예요. 고체. 자, 온도 올라갈 때, 자, 액체. 됐습니까?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썼다. 수평구간이 세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한 군데인데. 아이, 참. 상태는 두 군데, 한 군데. 이건데. 왜 세 군데 써놨죠? 자, 그래서 수평구간이, 자, 두 군데면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확실해요. 근데 한 군데만 나왔을 때는 처음에 무슨 상태인지 이건데. 자, 요거 보세요. 그럼 고체, 액체 여기는 뭐가 돼요? 기체. 그럼 여기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상황이라서 둘 다 공존. 여기가 공존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니까, 자,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공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고체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요거만 맞아요. B는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합니다. 함께 맞습니다. 자, C는 흡수하는 거는 좋은데 고체가 아니라 이때는 액체의 온도겠죠. 액체. 자, 그 다음 D는 상태 변화인데 흡수한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이 매끄럽게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요거라서 자, 이 가열 곡선에서 수평 구간 얘기를 종종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흡수한 에너지를 온도 올리는데 여기 흡수해서 온도 올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예요. 흡수하면 상태 변화 아니면 자, 흡수하면 온도 둘 중에 하나로 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잘못된 건 3번. 자, 됐죠? 이렇게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예예요. 이거 그래서 방법 없어. 지가 직접 이런 예들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죠?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야심 수평구가 몇 군데 나왔습니까? 한 군데 나왔죠? 아니죠. 가열 곡선에서 한 군데고 냉각 곡선 다른 거잖아요, 그지? 한쪽에서 한 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액체라고 했어요. 그럼 스타트가 액체예요. 그럼 여기가 기체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예요. 그럼 여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상황. 그래서 공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건 냉각이니까 다시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당연히 공존하겠죠. 이런 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칭적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열 구간에서는 여기는 흡수하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지가 열 방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방출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열을 뺏기고 있다. 흡수는 열을 얻고 있다. 자, 그래서 가는 열 에너지 흡수합니다. 여기서 자, 가나다 모두 흡수해요. 알겠죠? 가도 나도 다도 흡수하는 것 똑같습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틀렸습니다. 자, 나는 녹는 점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니까 녹는 점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끓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상태 잘 봐야 되겠고요. 자, 다는 흡수한
열 에너지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함께가 아니고 함께 공존하는 것은 자 여기 일단은 나가 함께 공존하고 마가 함께 공존합니다. 마에서 자 요 상태 변화할 때죠. 온도 낮아진다 했는데 방출되면서 아니죠. 온도 낮아지는 것은 상태 변화 구간이 아니고 바로 자 마가 아니고 온도가 열에너지 방출로 온도 낮아지는 것은 라하고 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얘기는 요 3번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 냉각곡선, 가열곡선 함께 표현하는 거 요거 반드시 내용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같은 경우 보세요. 얘를 왜 비워놨냐면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이걸 잘 뭐 기억하셔야 돼요. 8번 문제에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써놨어요. 상태 변화의 입자 운동 이게 이제 보기고요. 자 그래서 흡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자 흡수하는 상태 변화의 융해하고 기화. 자 승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흡수하는 거는 어느 상태에 우리는 아까 올라가는 경우죠. 방출하는 거는 내려가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느냐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제일 밑에가 뭐라고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 내려가는 상황 구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이렇게 자 계단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 어떤 상태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흡수하는 경우는 자 여기 요 라인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되고 액체에서 기체되고 고체에서 기체되는 거. 그래서 융해, 기화, 응고, 액화. 자 흡수하면은 활발해집니다. 그죠? 얘는 둔해지고요. 활발해지면 불규칙적이고 규칙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점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얘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질량은 당연히 변화 없어요. 질량은 양인데 이거는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상태 변해도 자 질량 성질 변화 없습니다. 적어둘게요. 상태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나 이 성질 이거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얘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입자 사이 거리만 변할 뿐입니다. 그걸 우리는 입자의 배열 상태만 변한다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교과서에 아마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증발기와 응축기. 그러면 이 용어를 잘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발기. 증발은 이름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뭐로 바뀌겠습니까? 기체가 액체로 바뀌어요. 됐죠? 맞나요? 아니죠. 이렇게 낚이면 안 돼. 증발의 말 뜻이 뭐예요? 증발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만약 안 되면 몇 번을 써서 증발하는 걸 그냥 외우려고 하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증발은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응축이라는 말이 자 이게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응축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증발 이건 우리가 기체로 바뀌는 거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흡수를 해가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반대로 이때 기체가 액체로 바뀌면서 열을 방출해 주게 되고 이 방출하는 과정에서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발할 때는 기화열이 되겠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기화라고 했어요. 자, 기체가 액체 되는 것을 액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화, 액화. 그래서 기화열, 그 다음에 액화열. 이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기화, 열, 액화, 열. 이렇게 이어서 대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용어적인 거 꼭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행을 하셔야 될 것은 상태 변화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진행합시다.